스팀덱은 사실 이미 대성공이라고? 물론 스팀덱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팔렸고 밸브도 놀랐다고 할 만큼이긴 하지만 이미 출혈을 각오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채택했었고, 그렇게 휴대용 게이밍 PC의 시대를 간신히 열고도 계속 나오는 트리플 A 게임들이 최저 사양으로도 플레이 불가 기준으로 최저가 따위 엿박 꺼먹은 것들만 나오고, 그래서 간보던 경쟁사들이 잽싸게 고성능 기기를 출시하며 파일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어서 스팀덱의 앞날은 어두워 보이기만 하는데, 만약 이 상황 자체가 밸브가 원하는 큰 그림이었다면? 이론상으론 그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배터리도 짧은 유사 게임기 쓸바에 확실한 괴물 게이밍 노트북 들고 다니고 말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책상에 놓고 앉아서 하는 자세가 강제되는 게이밍 노트북과 달리 스팀덱은 누워서 하고 소파에서 하고 차에서도 맘대로 들고 하는 게 가능하다. 환경부터 조작까지 전부 다르니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유저층이 PC와 달라지고, 단순히 원래 PC 게임하던 사람한테 스팀덱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스팀을 즐길 수 없었던 아예 새로운 유저층을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밸브는 이 점을 노리고 시장 개척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스팀덱을 안착시켰고, 경쟁자가 나서서 스팀덱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기를 시장에 쫙 풀면 오히려 고맙지. 거긴 어차피 스팀이 깔릴 테니까. 게임의 스토리가 뭐가 어째? 존 카맥의 게임의 스토리는 포르노의 것과 같다. 있음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발언은 오늘날엔 조심해서 인용해야 한다고 정정할 정도로 스토리는 요즘 게임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가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물론 게임 자체는 스토리라는 것을 아예 배제해도 성립할 수 있다. 벽돌 깨기가 사실 어느 죄수의 감옥 탈출이라는 스토리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안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가 얼마나 달라질까? 하지만 둠도 묘사된 스토리만큼은 그야말로 대서사시였다. 다만 직접 글로 풀지 않고 플레이, 배경, 연출로 녹여낼 뿐이었다. 저 말을 한 맥락도 256색으로 FPS 간신히 돌리는 컴퓨터 게임에서 100장가량 설정집을 들고 영화 같은 스토리를 넣자던 올해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말을 한 것일 뿐이다. 카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플레이의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잘 가공된 비주얼과 서사를 떠먹기만 하면 되는 영화와 달리 게임은 서사를 준비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플레이어가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많을수록 플레이어의 개입이 적어지고 플레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플레이어로 하여금 플레이의 경험과 앞으로 나갈 동기를 부여해줄 수만 있다면 넣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은 지금은 물론 당시에서도 스토리는 중요한 게 맞다. 다만 그 작법이 영화나 책과 많이 다를 뿐이었다. 열대성 플라밍고가 앞마당을 더럽히는 것이 귀찮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장식이 필요한 건가요? 어느 쪽이든 핑크 플라밍고 미끼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광택 마감과 금속 다리는 진짜 플라밍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가볍고 즐거운 정신을 광고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심즈일의 진짜 메시지? 라이프 시뮬 게임의 본대와 자리를 꿰찬 심즈 시리즈. 하지만 심즈일만 해도 풍자성이 굉장히 짙은 게임이었다. 거의 아메리칸 드림과 소비 문화의 노골적인 비꼬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심즈의 행복도는 오로지 집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걸 위해 삶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쏟아붓고 있다. 그런 아이템은 너무나 과하고 우스꽝스러우며 플라밍고처럼 비꼬는 내용의 설명으로 가득하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화, 농담, 칭찬, 호응으로 이루어진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관계를 쌓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순서를 틀리거나 앞서 나가면 완전히 실패한다. 특히 우리 아이를 가지는 게 어때요? 라고 질문할 때 수락하면 자식이 뿅 생기는 게 백미. 캐릭터는 또한 모든 것에 재능이 있진 않아서 자꾸만 요리 같은 특정 행동에 실패하고, 감정이 우울해지면 나타나는 웃기려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마치 우울증을 형상화한 듯한 비극의 광대까지. 인생에 매우 단편적이고 비극적이지만 우스꽝스러운 점을 꼬집는 의도가 잘 보인다. 그에 반해 심즈4는 색깔이 많이 희석되어 교회 디스토피아에서 살아남기가 아닌 그냥 라이프 시뮬 패션 잡지처럼 철저하게 꾸며지고 예쁜 분위기를 지향하고, 심즈1이 풍자하고자 했던 과시주의를 오히려 상품으로 팔아먹으려 한다며 비판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 솔직히 완벽하게 꾸며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임도 괜찮을 것 같다. 죽여도 죽지 않는 중간 보스. 와일드독, 오락실 게임 타임 크라이시스 시리즈의 상징적 캐릭터. 늘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범죄 조직한테 고용되어 주인공을 막는 용병. 1995년 1편부터 2015년 5편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주인공을 막아서는데, 무시무시한 점은 매번 자폭에서 살아들어. 1편, 자기 고용주가 죽자의 인질 잡아가며 최종 보스로 등장. 주인공의 총탄스레에 쓰러지면서 왼 스위치를 떨구는데 작동되자 그대로 자폭. 2편, 팔 하나 잃었지만 거기다 미니건 달고 더 신나게 날뛰고 주인공의 총탄스레에 쓰러지기 직전 자폭함. 3편, 왜 죽지를 않는 거야? 지도 지겨워할 걸 알았는지 서프라이즈 외치며 이젠 제자까지 끌고 참전. 근데 또 발리고 자폭함. 4편, 이젠 손에다 트랙터빔 달고 헬리콥터를 끌어당기고 목소리까지 그냥 인조인간이. 이런 괴물까지 되고도 주인공한테 또 발리고. 알지? 5편, 예유, 할배 그냥 몸성할 때 숨어 살아라. 영화 퍼스트맨이 개뻥인 이유. 영화. 과연 닐 암스트롱은 달에 가서 뭘 했을까? 분명 훈련 중에 죽은 딸을 추모하기 위해 가장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팔찌를 묻었을 거야. 현실. 시간이 지나고 공개한 실제 나사 영상. 당시 닐 암스트롱이 너무 깨방정 부려서 나사가 대외 과시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보며라.
아, 나사 놈들은 이걸 보여줬어야 주작 소리를 안 듣지. 크크크. 가장 날로 먹기 쉬운 초능력은? 바로 투명인간이다. 스피드 초능력은 주인공만 팔을 돌리지를 못하고, 매력은 그럴듯한 소품을 특기는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부 실제 배우가 직접 연기해야 한다. 하지만 투명인간은? 이렇게 허공을 찍고만 있어도 초능력 완성이다. 너무 쉬워서 1930년대에도 영화가 나올 정도이다. 물론 사라지는 과정이나 보이는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순간이 나오면 필름에 대고 그리거나 재촬영하고 합성을 하는 등 평소 대비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지만 불, 얼음, 전기, 연기를 패시브로 장착한 다른 초능력자보단 여전히 훨씬 만들기 쉽다. 심지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애니메이션 장르에선 그냥 캐릭터를 안 그리면 되고, 그럼 오히려 그리거나 리깅하고 싱크 맞추는 일을 안 해도 돼서 해야 할 작업이 줄어드는 제작비 아끼는 치트키 소재로 사용된다. 투명인간 소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백에서 오는 공포를 조성하기도 하는 한편, 익숙한 목소리만으로도 시청자를 웃길 수 있는 제작비를 확 아끼면서도 감독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라통 터져 죽을 것 같은 배우. 이정재, 대한민국 유명 영화 배우, 이자 영화 감독, 영화 헌트 감독, 각본 및 주연. 평점 8.3, 관객 수 435만. 입봉작부터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로 손익분기점 넘기며 화려한 데뷔. 영화 어쩌다 결혼 카메오 출연. 평점 4.2, 관객 수 7만. 아, 영화 그렇게 찍는 거 아닌데. 보너스. 우성아, 영화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정우성, 영화 보호자 감독 및 주연. 평점 4.5, 관객 수 13만. 우성아, 영화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요즘 지능적인 스릴러 영화 찍기 어려운 이유. 옛날 영화. 컴퓨터 없음, CCTV 없음, 휴대폰 없음, GPS 없음, 신원조회 시스템 없음.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보고라는데 몇 시간 잡아먹음. 사람 실종되면 동선 파악도 못함. 경찰 차원에서 묻으면 증거도 없어서 언론도 못팸. 요즘 영화. 컴퓨터, CCTV, GPS, 신원조회, 언론 다 되는 스마트폰 있음. 길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골목 심지어 경찰 몸에도 있음. 요즘 영화로 완전 범죄 찍으려면 초능력 있어야 함. 아, 그래서 자꾸 사극을. 킥스타터가 대체 뭔데?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후원금 먹기만 생각나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단어인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 회사다. 발음부터 퀵이랑 비슷하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박차고 달려나갈 듯한 단어 같아서 이름 참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왜 진짜 퀵이 아니고 킥이라고 지었을까? 이게 사실 원래 있는 단어였다. 킥스타터는 말 그대로 킥을 차서 엔진을 스타트하는 시동장치. 크기와 자세 특성상 옛날 오토바이에서 많이 쓰였는데, 자동차쯤 되는 물건은 도저히 그 큰 엔진을 사람의 강력으로 시동을 거는 게 불가능해서 스타트 모터라는 전기 모터의 힘을 빌리거나, 옛날엔 진짜 될 때까지 손으로 돌려야 했다. 모터와 전기가 필요 없고 무엇보다 낭만 치사량인 너무너무 멋진 물건이다. 참고로 제 이름도 킥스타터입니다. 구독 부탁드려요.